네, 안녕하십니까. 최정훈의 상주 문인회는 이번에 상주 문인협회 사무국장이시고 수필가 김철희 저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필가 김철입니다. 상주 FM 93.9MHz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만나서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저도 가슴이 설레고 그렇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정훈의 상주 문인회 첫 출연자로 우리 상주 문인협회 사무국장으로서 나오셨어요. 그죠? 예, 그리고 예. 수필가이시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상주 문인회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많이 좀 이렇게 추천 좀 해주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에세이집 수필집 흰눈과 돼지고기 이 책을 이렇게 출간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이 재미나죠. 네, 흰눈과 네, 네. 돼지고기. 제가 2019년도에 3년 전에 제가 문예지에 월간 한국수필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3년 만에 제가 책을 냈는데요. 제 어릴 때부터 꿈이 작가였어요. 네, 네. 그런데 25살 때부터 언론에 발을 들여놓고 나서 참 오랫동안 작가 생활을 해오면서 사실 시사성 있는 글, 소식을 전하는 글을 써왔지만은 오롯이 저만의 글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저도 나이 50이 넘고 이제 연륜이 묻어나다 보니 이제는 안정적인 면도 좀 있고 내가 글을 좀 써야 되겠다. 문협에 제가 사무국장 일을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등단을 하셨어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소설 공부를 좀 너무 오래 하다가 보니까는 등단을 사실 못했어요. 왜? 기자로 활동하면서 소설을 써가지고 등단한다는 게 저는 참 너무 힘들다 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맞는 장르가 뭘까 고민하다가 제가 수필로 전향해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등단을 했죠. 등단하고 나서 제가 3년 동안 문예지에서 발표한 그 작품을 모아가지고 요번에 책을 발간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제가 이제 오늘 저희들 그 라디오 방송국에 오시면서 책을 이렇게 들고 오신 이 흰눈과 돼지고기 제가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늦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게 표지를 보니까 이제 이게 손 모양이 어머니 그렇죠. 그죠? 맞죠? 뼈마대가 네. 묻어난 사실 저희 어머니의 손은 직접적인 건 아니라요. 그렇죠. 네, 예, 네, 네, 그건 아닌데 네. 아마 책 뒷면에 보면은 네, 네.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돌계단 올라가는 장면 등 뒷모습이 나오는데 네, 네, 네. 그가 그 경남 통도사 절이라요. 네, 네.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네. 그 약속한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7대 사찰을 네. 한번 같이 돌아보자 해가지고 네. 제가 7대 사찰 중에서 고가 5번째로 방문한 절이라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두 곳이 전라도에 있는 대흥사하고 거의 전라도에 두 곳이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그 나머지 두 곳도 제가 한번 어머니와 손잡고 한번 갈 겁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있는 거는 어머니와 같이 동행하는 이 인생길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랄까. 그리고 이제 자식이 엄마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오는 그거는 아마 독자들께서도 저하고 아마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리라 봅니다. 네. 그러면 점점 더 우리 흰눈과 돼지고기 이 책 내용이 점점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좀 예. 직접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흰눈과 돼지고기 사실은 안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작품 속에 들어가면은 원래 제목은 흰눈과 돼지고기 그리고 김치찌개라는 그 제목이 있어요. 수필이. 네, 네, 네. 이건 뭔가 하면은 첫눈 내리는 날 제가 우리 딸애한테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그 부탁을 한 게 있어요. 네네. 그래 요즘 이제 먹방이 대세다 보니까는 우리 애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요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는데
그 첫눈 내리던 날 딸이 해주는 그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네. 제가 엄마가 해주던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돼지고기 김치찌개에 대한 추억을 담긴 그런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내용에서 이제 표제작을 따왔죠. 네. 예. 아, 그랬군요. 예, 예. 그러면 내용 한번 조금 더 뭐 좀 자세히 책을 읽어보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책을 아직은 못 받아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게 그또 내용을 조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책 안의 내용. 아, 네, 네. 제가 그 한 편 한 편에 대한 그거를 다 하기는 그렇고 예, 다는 못하죠. 예, 이 조금만, 책은 예. 제가 도서출판 북랜드에서 한국 현대수필 100년 네네. 사파이어 문고 7번째로 나온 책이라요. 네네네. 책 두께는 한 240쪽. 네네. 이 글에 실려 있는 작품 수는 40편이지요. 네네. 대부분이 그 수필이 자기의 이야기다 보니 제가 상당 부분이 사실은 저에 관한 이야기라요. 네네네. 그런데 그 안에 제가 이번에 책을 엮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필에 대해서 자기에게만 쓴다는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네네. 그 수필은 분명 1인칭이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죠. 하지만 저는 내 사적인 이야기보다는 다른 편의 이야기도 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 얘기 외에 네네. 제가 상주에서 생활하면서 그 같이 가깝게 사귀면서 지냈던 분들의 이야기도 몇 편 있어요. 뭐 그녀의 책 개인전이라든지 뭐 부부 도의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지역에서 사학자로 사시면서 지역의 문화 해설을 하고 계신 어느 역사학자와의 어떤 기행문이랄지 이런 부분도 책에 요번에 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단 저의 이야기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실렸다. 네네네. 그래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상조 FM이 나가고자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책을 이제 이렇게 발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조금 나쁜 면일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은 이 책을 읽어주는 이제 성우라든지 아나운서 이런 분 또는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어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전체를 읽어주는 건 아니고 이제 부분을 이제 읽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언제 허락하신다면 흰눈과 돼지고기 우리 김철희 그 저자님의 책을 이렇게 한 대목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단락단락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도 멋진 목소리를 가진 분이 이 밤에 잔잔하게 이걸 읽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상주 FM 93.9MHz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네네. 지역 문인들의 참 주옥 같은 작품이 네네. 애청자들에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제 수필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초원에서 우리가 어릴 때 살면서 저는 잠을 잘 때 그때 당시 트렌지 라디오인데 네네. 그거를 틀어놓고 가요를 듣고 그 DJ의 목소리를 듣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 잠이 들어가지고 깨어보면은 아침이었던 시절이 많아요. 네네. 지금 돌아보면은 그런 감수성이 이제 글로 성장을 하고 글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마 분명히 그런 어릴 때의 어떤 감수성이 저는 제가 글을 쓸 때 도움이 됐으리라 봐요. 그래서 저는 상주 FM 그 93.9MHz를 통해서 좀 더 문학이 쉽게 애청자들에게 다가가는 음악이 아니라 문학의 숨결로 한번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우리 상주문인 협회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문호가 많이 개방돼 있고 또 예,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할애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오셔가지고 좀 많은 작품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은의 상주문인에서는 지금 상주문인협회 사무국장이시고 수필가 김철희 저자님 나오셔서 흰눈과 돼지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에세이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간하면 책 한 권 낸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 또 첫 이 수필을 내면서 준비하면서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저는 그 수필가이기 전에 사실 현장에서 사진기를 들고 발로 뛰면서 기사를 쓰는 사실 기자라요. 제가 25살 때 기자 입문을 하고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대표를 걸쳐서 통신사 기자, 지금은 데일리 한국 그 대구경부 취재본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지금 기자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저도 이제 일선에서 전역하려면 한 3, 4년 남았는데 오롯이 글만 써가지고는 사실은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참 힘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기자 생활하면서 글을 제가 좋아하는 문학 소년의 꿈을 키워왔었는데 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뭐 몸의 피곤, 정신적인 피곤 이런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은 그 문예지에서 날라온 청탁서는 사실 원고 그 날짜를 기한을 맞춰야 되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날짜에 얽매여 가지고 의무감으로 쓰다 보니까는 한 편 한 편이 못아져서 어느 순간에 이제 책 한 권 분량이 돼 가지고 한번 엮어보자. 그래가지고 생각했었는데 그 단순히 엮어보자는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책을 엮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 궁극적인 거는 그 작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등단하고 나서 3년 빠르면 3, 4년 안에는 필히 책을 내라. 네네.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이 수필의 특성이 자기만의 얘기를 쓰다 보이 너무 오랜 기간을 책을 안 내면은 작품 세계가 바뀌지를 않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부채 같은 나의 이야기를 빨리 첫 수필집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첫 수필집을 통해서 그 부채감을 털고 더 나은 문학 세계로 가려 그러면은 반드시 걸쳐야 될 이런 이거 코스 같은 쉽게 의무감 같은 건데 이거를 제가 책을 내기까지 심적인 고통이 많았죠. 사실은 어떤 작품을 써야 될까 이런 고민도 있었지만은 3, 4년 안에 꼭 내야 되겠다 이런 기한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밤낮 없이 기사를 쓰면서 또 기사와 다른 결이 다른 글을 문학적인 요소를 가진 글을 쓴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웠었죠. 그래 하나의 작품을 만들려면 진짜 저자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또 시간적 싸움 그죠? 그다음에 그렇죠. 또 생업을 하면서 또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기자 생활하다 보면 기자 생활하는 게 굉장히 막 빠른 그 일적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짬짬이 시간에 한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책을 한 권 내면서 출판에도 했죠? 했죠. 네. 어디서 예. 했나요, 혹시나? 상주도서관에서 제가 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그 평생에 한 번 하는 출판 기념회다 보니 이걸 어디서 할까? 상주에는 그 낙동강 문학관도 사실 있어요. 네, 하지만은 네. 그 시내하고 접근성이 있어서 좀 거리가 멀었고 또 문학과 또 도서관은 한 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또 다른 분들이 그 도서관에서 강연을 하고 작가야만 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서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도서관에서 주변에 가까우신 분들 초청해서 진짜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잘못을 해도 나를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네. 분들만 오롯이 초청해가지고 소박하게 했지요. 근데 의외로 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네네. 또 경북도원에 제가 경북도원에 그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축전도 한번 보내주셨고 그런 많은 분들 하여튼 오셔가지고
성황 아닌 성황을 이뤘습니다. 지금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먼저 노래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상주문인협회 사무국장이시고 수필가 김철희 저자님께서 첫 선물 그 겨울의 찻집 정필 노래네요. 맞습니다. 그 겨울의 찻집을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가지고 온 이유를 좀 물을 수 있을까요? 그 겨울의 찻집 노래 좋지요. 네네네. 또 제가 또 조용필 씨를 네네네.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네. 그 제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겨울의 찻집 자체가 시적이라요. 네네. 수필적이고 그 노래도 좋지만은 그 한 줄의 그 제목도 좋고 네네. 저는 이런 노래가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정훈의 상주문인에는 오늘 그 흰눈과 돼지고기 저자이신 상주문인협회 사무국장이시고 수필가 김철희 저자님의 첫 곡 그 겨울의 찻집 듣고 오겠습니다. 상주 FM 93.9MHz입니다. 네, 오늘 최정훈의 상주문인에는 상주문인협회 사무국장이시고 수필가이신 김철희 저자님 나오셨습니다. 흰눈과 돼지고기 수필에 대해서 계속 수필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어떤 작품을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꿈에 그리던 첫 수필을 냈죠. 네네. 냈으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작품 세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수필이 이 첫 수필은 사실 이야기 수필이라요. 네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수필에 대해서 어떤 관념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학교 때 배우기를 저는 잘못 배웠다 봐요. 북 가는 대로 쓰는 게 수필이다. 저도 공부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북 가는 대로 가는 게 수필이라는 말씀은 누구든지 부담이 없이 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지 네네. 쉬운 글은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네. 글은 나의 이야기지만은 그 속에는 철학이 있고 시적인 감수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네네. 왜? 글은 짧지만은 누구나 읽어가지고 그 감동이 주는 글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뭔가 아마 서정적인 글보다는 서사, 이야기가 있는 글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두 번째 수필집은 저는 서사적인 이야기도 좋지만은 좀 서정적인 것, 시적인 이런 짧은 걸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수필집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지만은 두 번째 수필집은 제 아내와 아이들과 그리고 제가 발로 걸으면서 다녀보는 이 세상의 이야기, 자연의 이야기 이거를 같이 한번 엮어서 내는 그런 작품을 한번 써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아, 그렇죠. 수필은 어떻게 보면 뭐 1인칭 아까 전에 1인칭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1인칭도 뭐 내가 보는 2인칭도 1인칭이고 내가 보는 사물도 뭐 1인칭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수필은 어떻게 보면 쉬운 작품인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고민도 해야 되고 좀 어려운 그런 그렇죠. 예.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다음 작품은 한 언제쯤 이렇게 나올 예정인가요? 한 3, 4년 저는 제가 써보니까 네네. 좀 부지런히 좀 쓴다 그러면은 한 1년에 한 15편, 20편, 15편 정도 한 청탁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3년이면 한 40편이 넘으니까 그래 한 3년을 잡는데 좀 부지런히 써야겠죠. 또 부지런히 쓴다는 게 사실은 첫 수필집만큼 과연 이야기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나올지 안 그러면 그 이야기거리를 제가 찾아서 고민을 하는 시간이 늘어날지 그 차이에 따라서 이제 출간이 책이 작품 수가 탄생하는 게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하지만은 결코 제가 볼 때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고민이 첫 수필집을 어떻게든지 냈으니까 이제는 글에 대한 속사를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는 성숙된 인식을 가지다 보니까는 조금 부담이 좀 돼요. 좀 더 깊은 사색이 있는 글을 써야 되겠다. 사유가 있는 글을 써야 되겠다. 이런 의무감이 있고, 그리고 수필이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지만은 또 사실 누구나 감동을 주는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그 감동을 주기 위한 어떤 이야기글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러면 공부도 해야 되죠. 그리고 기자라고 내가 또 기사만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과 만나서 또 여행도 해야 되겠고, 네네. 또 만나서 사적인 소주 한 잔 들으면서 또 개인사를 들으면서 같이 눈물도 흘려야 되겠죠. 네네. 그래야지 그게 오롯이 제 작품에 녹아 들 수도 있겠지요. 예. 그렇죠. 네. 이제 계속 이제 지금 주업이 언론에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언론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일리 한국이라고, 한국일보를 영어로 하시면은 데일리 한국이라요. 네네. 저희들은 네이버 스탠더사라고 네이버에서 이제 선정한 340개 정도 되는 스탠더사의 한 곳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인터넷 신문들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10,000개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은 네이버하고 포털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선정해 놓은 네이버 스탠사, 네이버 뉴스 스탠드라는 이제 유력한 인터넷 신문이고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저는 지역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통신사 기자도 했는데, 인터넷 신문의 강점은 실시간으로 기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네네네. 저도 신문사도 지역에서 조그마한 신문사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이 인터넷이 저는 미래의 어떤 미디어, 새로운 미디어,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죠. 하지만은 그런 데서 이제 저들 하는데,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 저희들 지금 기자들이 한 12분이 대구 경북에서 흩어져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시군요. 우리 지역도 인터넷 언론사가 좀 많습니다. 그죠? 많이 생겼어요. 그하고는 그렇죠. 좀 차이가 나죠. 그렇죠.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제 요새는 1인 인터넷 그런 것도 생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차별화가 있는데, 그죠? 서로 간에 차별인데, 차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할 때 가끔 이제 열심히 기사를 작성했을 때 그런 의미가 좀 사라지지 않나 싶은데, 근데 또 대부분 분들이 또 그 좋고 나쁨을 좀 아시니까, 또 종사하는데 오랫동안 하시니까 또 막 그런 아픔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두 번째 곡 이제 또 선물로 가져오셨는데, 엘코로도 파사 노래죠. 예, 예. 예. 그래서 두 번째 곡, 이 곡을 또 이렇게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네. 제가 이 노래를 중학교 때 처음 들었어요. 네네네. 사이먼과 가펑클이 듀엣으로 부르는 이 노래인데, 네네. 저는 그때 아주 감명 깊게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중학교 때 기타를 배우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네네. 제가 살던 고향이 상주 외서면 관동리, 우리 촌 이름으로 따지면은 깃골이라는 마을이라요. 깃골이라는 마을, 시족들이 이래 모여 사는 마을인데, 저하고 가장, 지금은 사실은 슬픈 얘기지만 그 친구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 기타를 쳤는데, 제가 그 친구 집에서 자주 잤어요. 네네. 잤는데 그 기타를 배우면서 라디오에서 이 음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주 FM 93.9MHz 오늘 초대받고 나서 기뻤던 이유도 그런 라디오와 얽히는 제 추억이 진짜 많아요. 오늘도 한번 저도 이런 오늘 경험을 저는 한번 또 한편의 수필로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도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최정훈의 상주 문인회는 상주 문인협회 사무국장이시고
수필가 김철희 저자님 나오셨는데요. 두 번째 곡 사이먼 앤 가피클의 엘 코로도 파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상주 FM 93.9MHz입니다. 네, 최정훈의 상주 문인회는 오늘 상주 문인협회 사무국장이시고 수필가이신 김철희 저자님 나왔습니다. 책의 제목이 흰눈과 돼지고기였습니다. 벌써 시간이 33분이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말씀할 때가 됐습니다. 네, 우리 FM 93.9MHz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쉽네요. 저는 사실 오늘 수필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사실은 오늘 제 책보다는 제가 제 책이야 뭐 언제 여러분들이 기회 돼 가지고 교보나 이런 데서 사가지고 책을 읽어보면 되지만은 사실은 저는 수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나왔어요. 네네네. 수필이 이만큼 좋은 얘기다. 얼마나 좋은 얘기인가 하면은 요즘 시를 쓰시는 분들은 사실 많아요. 네네. 하지만 저도 옛날에 수필 쓰기 전에는 이제 시도 뭐 가끔 가서 써봤는데 저는 안 맞더라고요. 나의 얘기를 쓰기에는 그게 시로서 표현하기에는 제가 역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짧게는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필은 누구든지 쉽게 쓸 수 있고 누구든지 자기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1인칭의 산문글이라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미뤄오셨던 분들이라면은 한번 써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반성도 되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아마 지침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 편의 원고지 12매, 15매 사실 짧은 글이지만은 이 한 편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자료를 조사해야 되는지 그 상고의 고통도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보시면은 또 색다른 경험이 되지 않나. 그러면은 또 한 편을 또 쓰고 나면은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은 또 다른 한 편을 쓰고 싶은 그런 수필의 어떤 숨은 매력에 아마 빠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상주 FM 93.9MHz 애청자 여러분들도 김철희 제 부족한 글이지만은 흰눈과 돼지고기를 통해서 나도 수필을 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수필을 공부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요. 저희들 그 한국문인협회 상주 문협이라고 저희들 쉽게 얘기하는데 등단하신 분들만의 모임은 아닙니다. 네네. 글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 그 문협에 문을 두드리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문은 열려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 가지고 글을 공부하는 그런 문으로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상주 FM 93.9MHz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문학적인 이야기가 소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 뵈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최정훈의 상주 문인회는 흰눈과 돼지고기의 저자이신 수필가 김철희 나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주 문인협회 사무국장이시니까요. 앞으로 우리 이 상주 문인의 이 소개 파트는 우리 사무국장이신 우리 김철희 국장님께서 한번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광이죠. 저는 사실은 상주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를 진짜 잘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은 수필이 사실은 바닥이라요. 좀 더 저는 많은 분들이 수필에 입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못다한 이야기를 10분만이 아니라 산문으로도 좀 풀어내는 그런 시간이 제가 조금하나마 일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노래 한 곡 선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흰눈과 돼지고기는 사실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가 거의 대다수죠.
85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두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지금 생활하시는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원수는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는 이 책에는 광부와 라면이라는 그 수필이 있어요. 네네. 저희 아버지는 농부이시기도 하지만은 그 농사일이 싫어서 광부도 하셨던 분이라요. 네네. 그리고 그 광부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라면을 끓여 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어머니는 라면을 지금도 절대 안 드셔요. 아, 광부와 라면에 그 한번 보시면은 저희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네네. 아버지는 저 49에 돌아가셨어요. 그 저한테는 진짜 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네네. 항상 걸었을 때 그 뿌리에는 저희는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미스터 트롯이 대세고 인기가 많은데 그 중에 최근에 숨은 보석같이 나온 노래가 저는 저에게는 아버지의 강이 저는 애청곡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그럼 강문경 가수의 아버지의 강.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버지의 강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네. 최중훈의 상주 문인에는 오늘 흰눈과 돼지고기의 수필의 저자이신 김철희 저자님 나오셔가지고 오늘 이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강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FM 93.9MHz입니다.